벌써 7월이 되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더운 날씨에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바로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즐겨 먹는 수박에 숨겨진 건강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수박 정말 안전한 과일일까요? 여름이 되면 마트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수박.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갈증 해소에 좋고 달콤한 맛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과연 수박을 자주 많이 먹어도 정말 안전할까요? 실제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수박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자의 경우 수박 섭취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위험. 신장 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고칼륨 혈증. 가장 심각한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에는 칼륨이 100g당 109mg이 들어있습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양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지난해 여름 서울의 한 병원에 70대 남성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증상은 갑작스러운 근육 무력감과 호흡 곤란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분은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셨고 더운 날씨에 수박을 하루에 4분의 1통씩 3일 동안 드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농도가 7.2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3.7에서 5.3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죠. 이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고칼륨 혈증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정상인의 경우 칼륨의 90% 이상이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배출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죠. 서울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신부전 환자의 50% 이상에서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의 증상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초기에는 근육 무력감,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중기에는 근육마비, 호흡부전, 저혈압이 발생하고요. 말기에는 부정맥,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만성 신장 질환자입니다. 가장 위험한 그룹이에요. 둘째, 혈액투석 환자입니다. 정말 소량만 섭취해도 위험할 수 있어요. 셋째, 당뇨 환자입니다. 신장 합병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넷째, 고혈압 약물 복용자입니다. 특히 에이스 억제제나 칼륨 보존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요. 두 번째 위험. 당뇨 환자의 혈당 급상승. 수박의 혈당 지수는 70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는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의미인데요. 당뇨 환자 김용임 씨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제2형 당뇨를 앓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어느 여름날 딸이 가져다 준 달콤한 수박을 평소보다 많이 드셨는데 식후 2시간 혈당이 150에서 240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과일을 조금씩만 먹었는데 수박은 대부분이 물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혈당이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수박을 드실 때는 한 번에 한두 쪽 정도로 제한하고 반드시 혈당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위험. 소화기 트러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수박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경고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현일 원장에 따르면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수박과 같은 차가운 과일을 먹으면 장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장 내부에 가스가 쉽게 차고 복통이 생기며 정말 심하면 장마비도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응급실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지난 여름 회식 후 수박을 많이 드신 40대 직장인이 심한 복통과 복부 팽만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장폐색 초기 증상이 발견되어 하루 금식 후 회복되었지만 자칫 큰 수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 위험. 과당 과다 섭취로 인한 대사 문제. 수박 100g에는 약 9g의 자연 발생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수박의 단맛 때문에 많은 양을 쉽게 섭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과당 과다 섭취에 숨겨진 위험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방간입니다.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기 쉬워요. 둘째, 중성지방 증가입니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상승하죠. 셋째,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당뇨 발병 위험이 증가해요. 넷째, 요산 수치 상승입니다. 통풍 위험이 증가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수분 과다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수박의 90% 이상이 수분인 만큼 과다 섭취 시 수분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분 과다의 증상들을 말씀드릴게요. 빈뇨와 야간뇨가 생깁니다. 부종, 특히 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나죠. 전해질 희석으로 인한 어지러움이 발생하고요. 심한 경우 수중독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고령자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위험. 찬 성질로 인한 소화 기능 저하. 한의학적으로 수박은 성질이 차가운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소음인 체질이거나 평소 속이 냉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의학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수박은 과다 섭취 시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속이 냉한 소음인은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한동아 한의학 박사는 경고합니다. 일곱 번째 위험. 알레르기 반응. 비교적 드물지만 수박 알레르기도 있습니다. 특히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교차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박 알레르기 증상들을 알려드릴게요. 입술, 혀, 목에 가려움이나 부종이 생깁니다. 두드러기가 발생하고요.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까지 올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위험. 약물과의 상호작용. 수박이 특정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약물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혈압약입니다. 특히 칼륨 보존 이뇨제예요. 둘째, 당뇨약입니다. 혈당 강화제와 함께 섭취 시 저혈당 위험이 있어요. 셋째, 항응고제입니다. 수박의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박을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수박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정 섭취량부터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성인은 하루 한쪽에서 두 쪽 약 200g에서 300g이 적당합니다. 당뇨 환자는 하루 1쪽 이하로 제한하세요. 신장질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기름진 음식 섭취 후 최소 2시간 간격을 유지하세요. 둘째, 차가운 상태보다는 실온에서 섭취하는 게 좋아요. 셋째, 한 번에 많은 양 섭취는 절대 금지입니다. 넷째, 당뇨 환자는 식후 혈당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장질환자, 당뇨 환자, 소화기 질환자, 심장질환자, 혈압약 복용자들이요. 수박 대신 추천하는 여름 과일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신장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수박 대신 추천하는 과일들입니다. 칼륨 함량이 낮은 과일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사과, 배, 복숭아, 딸기가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은 체리, 자몽, 사과입니다. 수박 보관법과 식중독 예방도 중요합니다. 여름철 수박 섭취 시 식중독도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한 보관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르기 전 껍질을 깨끗이 세척하세요. 둘째, 남은 수박은 한 입 크기로 잘라 밀폐용기에 보관하세요. 셋째, 냉장 보관 시 3일 이내에 섭취하시고요. 넷째,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는 절대 금지입니다. 식중독 증상도 알아두세요. 복통, 설사, 구토가 나타나고요. 발열, 두통이 생기며 심한 경우 탈수 증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전문의들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 조언부터요. 신장질환자의 경우 수박 한 조각만 먹어도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내분 비내과 전문의 조언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수박을 과일이 아닌 달콤한 간식으로 생각하고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조언도 들어보세요. 수박은 차가운 성질의 과일이므로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응급상황 대처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박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칼륨 혈증 의심 증상을 알려드릴게요. 근육 무력감, 호흡곤란, 부정맥,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혈당 급상승 증상도 주의하세요. 극심한 갈증, 빈뇨, 시야 흐림,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 혈당을 측정한 후 응급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심한 복통, 지속적인 구토, 복부 팽만이 생기면 금식 후 증상이 지속될 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수박은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고 리코펜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죠.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적정량 섭취입니다. 하루 한두 쪽이 적당해요. 둘째, 개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특히 신장질환, 당뇨가 있다면 주의하시고요. 셋째, 섭취 타이밍을 지키세요. 기름진 음식 후 바로 섭취는 금지입니다. 넷째, 증상을 모니터링하세요. 이상 증상 시 즉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고요. 다섯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수박만이 아닌 다양한 과일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수박도 좋지만 다양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시고 특히 기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 드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수박의 유혹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적절한 양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